임성근 구명 단톡방 초청 없었다더니 뒤늦게 망각했다. 자, 재밌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초청장 딱 보여줍니다.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이거 뭡니까? 임성근, 당신이 초청했죠? 누구요? 송모씨, 이 사람이 이종호입니다. 김기한 사령관. 해병대 행사에 민간인이 오는데 몰랐다 그랬어. 자기가 안 했다. 사령관에서 한 거다. 사령관실에서 얘기했다가 김기환이 빡쳐가지고 바로 정청래한테 연락을 합니다. 내가 초청한 거 아니다. 딱 얘기를 해요. 만난 적 없다고 한 날 같이 찍은 사진도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송모씨예요. 임성근이고요. 만난 적 없다고 한 날 사진 나오네. 임성근이 오전에는 증인선서를 안 하고 오후에 증인선서를 했어. 그러고 나서는 얘가 거짓말을 걸리고 나서 말 바꾸느라 바빠. 거짓말이 들통이 나니까 진술을 보내요. 국회에다가. 진술서를 보냅니다. 망각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임성근은. 전직 경호처 강부 송모씨 행사에 초대하고도 내가 안 했다. 거짓말을 했다가 뒤늦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술서를 따로 보냈습니다. 이거 내가 위중으로 처벌받을까 봐.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법률 자문을 해주는 양아치들이 겁나게 많은 거야. 해병대 사령부에서 한 거지 자기 이름으로만 나간 거지 자기는 안 했다. 모른다. 이렇게 발뺌하다가 김기환 빡쳐가지고 내가 아니다. 바로 얘기하고 그럼 뭐야. 둘 중에 한 명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사진이 막 뻥뻥 등장을 하니까 진술서를 따로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 제 증언과 객관적 사실이 어긋나는 것인데 요런 부분들 제가 제 지시를 완벽하게 망각한 사실을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자, 이 발언들 보세요. 이게 법률 코치를 받은 티가 나잖아. 누가 이렇게 말을 해. 이게 법정에서나 쓸 법한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표현들을 봤을 때 군인이 쓰는 말도 아니고 이상하단 말이야. 법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파글파글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해명을 보고 아 그래 납득이 된다 우리가 국민이 그러겠어? 아니잖아. 위증죄가 무서워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기의 증언과 객관적 사실이 어긋나는 것인데 제가 제 지시를 완벽하게 망각한 사실을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게 한국말 맞아? 한국 사람 누가 이렇게 말을 해? 법정에서나 검사들이나 변호사들이나 쓰는 말투 아닙니까? 판사들 말투 아닙니까? 판사들 보면 어떻게 말하냐? 이러이러한 것을 아니라고 아니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냥 맞는 것 같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니라고 단정짓지 아니할 수 없다. 판사들은 꼭 이렇게 써요. 그냥 이 법정 안에서 쓰는 말투잖아요. 이거는 주변에 법꾸라지들이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아주 유명한 트위터에 김빙삼옹 계시죠. 박근혜 정권 탄핵은 해외 도박꾼 정은호로부터 시작하더마. 이번 김건희 정권 탄핵은 주가 조작꾼 이종호로부터 시작하는 긴가? 그러네? 자, 정은호. 아, 제가 이 김빙삼옹의 트위터 내용을 보고 정은호가 빵 떠오른 거야. 여러분들도 가물가물하실 텐데 정은호 이야기 들어갑니다. 박근혜 탄핵의 시작점이 된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이게 나비 효과. 흔히 말하는 나비 효과가 돼서 박근혜 탄핵까지 갔어요. 정은호가 해외 원정 도박을 하다가 걸립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데 2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홍만표. 아, 오랜만에 기억나시죠? 홍만표 정도는 기억나실 겁니다. 자, 홍만표가 2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해줘요. 전관의 모든 힘을 쫙 써가지고. 근데 조폭 해외 원정 도박을 다른 쪽에서 수사를 하다가 정은호가 또 걸린 거야. 검찰은 회사 돈으로 도박한 의혹은 있었는데 횡령 혐의를 조사를 안 해버려. 자, 이것도 전관의 힘이 개입됐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영역이죠. 도박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은호가 재판을 받아 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습니다. 자, 이 판결에서도 되게 수상한 점이 있는데 담당 검사가 상습 도박으로 징역 3년을 구형을 해요. 근데 판결문에는요 상습 도박 내용이 없어.
회사 돈으로 도박했다. 횡령 내용이 판결문 안에 적시돼 있습니다. 근데 횡령 금액 50억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이 돼서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리고 판결문 내에 회사 돈으로 도박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건 공소장에도 그 내용이 있다는 건데 검찰이 구형을 할 때 2번의 무혐의가 있었어. 상습이야. 이렇게 구형을 때린 겁니다. 근데 구형치고는 초범 형량도 아닌 3년을 구형한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도 이 구형을 할 때 짱구를 엄청 굴린 겁니다. 어떻게 봐주지? 어떻게 티 안 나게 봐주지? 횡령으로 들어가면 특가법 걸려서 5년 이상인데 3년 구형하면 그거보다 낮게 나오고 뭐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기 기소를 해줬다는 의혹까지 나왔어. 징역 1년만 딱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은호가 그래 징역 1년 살고 끝내자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진짜 싸게 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전관들한테. 홍만표한테도 그렇고 돈을 무지마니하게 썼단 말이야. 거의 100억 단위 이상을 전관들한테 씁니다. 근데 실형을 받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면서 헬게이트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자, 항소심에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라는 인간을 선임합니다. 전관을 쓰려고. 자, 기소되기 전까지는 검사 출신 전관이 비싸고요. 기소된 다음에 이제 재판을 받을 땐 판사 출신 전관이 비쌉니다. 그래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딱 선임을 하고 보석을 신청을 합니다. 최유정도 전관이잖아? 보석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확신을 해. 왜냐? 검찰도 보석 신청한 거에 딴지를 안 걸었어. 그러니까 검사들까지도 다 지금 전관으로 장악이 좀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나 전관의 힘으로 이렇게 하면 보석 당연히 받아주겠지. 정은호한테 50억을 받아요. 보석 시켜주는 대가로 50억을 받는데 이게 기각되네. 우와, 이게 기각되면서 박근혜 탄핵으로 쭉 이어집니다. 이 보석 기각이 안 됐으면 박근혜 탄핵은 없었어요. 보석이 딱 기각됐어. 이거 기각시킨 재판장 누구지? 판사? 정은호가 빡쳤어. 50억을 받았는데 보석이 기각됐어? 돈 돌려줘. 50억 내놔. 했는데 최유정이 30억만 딱 줍니다. 20억은 착수금이라서 돌려줄 수가 없다. 개빡친 정은호가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개싸움이 벌어집니다. 최유정이요, 정은호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정은호를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이런 투닥투닥거리면서 이게 알려지고 결국 최유정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됩니다. 근데 구속당하는 과정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이 아줌마가 수사관들 오는데 물고 핥히고 이런 추태를 보였다. 전관판사 비리 이러면서 이 사건이 또 사법농단으로 확장이 돼요. 검찰 수사 기록을 법원행정처가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또 드러나요. 전관 판사들이 자기 판사 동료들한테 쫙 돈 뿌리면서 이런저런 외압을 한 거야. 회유를 하고. 법원행정처가 검찰 수사 기록을 받아본 거네. 자, 수사기밀 유출한 부장판사가 누구냐? 신광열.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유명한 신광열 여기 또 등장하고요. 그러면서 전관 관련 비리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전국적인 사건으로 확대가 됩니다. 근데 홍만표가 2번이나 무혐의 처리를 해줬잖아요. 불기소 처리를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우병우와의 관계가 드러났어. 홍만표가 전관 비리를 저지른 거가 딱 걸리는데 우병우가 쓱 튀어나오네. 우병우가 나오니까 우병우도 뭔가 있나 들여다보니까 우병우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때 우병우가 여기자한테 레이저 눈빛 쫙 쏘는 거 나왔었잖아요. 언론들이 개빡쳤거든. 기억나시죠? 예. 우병우가 등장하면서 미르재단 K스포츠 대장이 두둥 등장한 겁니다. 돈이 이리 일로 가네? 최순실이 등장하고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졌어요.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이 전관으로 덮고 하려다가 터지면서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간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정은호가 나라를 구했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였어요. 정관 판사 비리 막으려고 법원 행정처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양승태 사법농단까지 터지죠. 윤석열이 이거 가지고 다 기소했죠. 다 무죄 받았지.
자, 이 사건이 터졌을 때요. 전관들의 약발이 안 먹혔어. 다들 몸살이느라고. 판사들, 검사들 다 몸살여서 전관들이 전화 돌리고 돈 쓰고 했는데 약발이 안 먹혀가지고 구치소에 전관 돈 쓰고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즐비했다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이 당시. 정은호의 욕심. 1년 살면 됐어. 그것도 깎아서 1년이었어. 그럼 1년 잘 살다가 중간에 가석방으로 나오면 되잖아. 그죠? 판사들도 자기 편이고 검사들도 자기 편이면 가석방도 빨리 나오게 해줬을 텐데 한 6개월만 살았으면 끝났을걸. 이렇게 된 거예요. 나 못 살아. 니들한테 쓴 돈이 얼만데 내가 감옥에 있으라고? 절대 못해. 하면서 박근혜 탄핵까지 이어진 겁니다. 정은호의 욕심 때문에 박근혜 탄핵. 자, 이종호의 욕심 때문에 윤석열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종호가 임성근 구명만 안 했어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은 우리 아무도 몰랐어. 임성근 사성장군 만들어 보겠다고 구명 로비를 한 다음에 3부 내일 체크하고 터지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정황 나오는데 윤석열 김건희가 개입된 흔적이 막 나와. 이종호가 임성근 살리기만 안 했더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임성근만 처벌받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종호가 임성근 사표 내지 말라고 해. 내가 VIP한테 얘기 좀 다 해놓게. 이러면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카톡방에 3분의 1 체크하고 이게 있네? 근데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주포네? 주가 조작을 했었던 경력직이네? 이게 뭐지? 들여다보니까 주가 조작이 쓱 보이는 데다가 대통령과 영부인이 여기에 가담한 흔적이 나오네? 정은호 게이트와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더라. 희한하게.